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서연님과 함께합니다. 이분은 2019년 1월 달에 탈북해서 2019년 12월 달에 대한민국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온 지 1년 6개월이에요. 1년 6개월. 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네. 대한민국에 와서 그저 저사기간 하나 온 거쳐서 나오자마자 직업을 잡고 저 생리를 이약하게 달려들어서 직업을 구하고 지금 완전히 공무원이지. 네, 공무원 됐어요. 특정 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아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박서연님하고는 북한의 제일 악명 높은 교화소의 하나인 함흥교화소에서 몇 년을 복역했는데 이분이 그 경험에 준해서 북한 교화소에 대해서 한번 특히 함흥교화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함흥교화소는 일제시대 때부터 생긴 거지. 네, 지금도 그 함흥교화소는 그 일부 구교화소라고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구교화소. 네, 그게 그때 일제 때 일제놈들이 지어놓은 교화소예요. 그때 한반도에서 외정시대에 제일 컸던 감옥이 네. 서울 소대문 형무소. 네, 다음에 함흥형무소. 그 다음에 함흥 형무소였거든. 네, 그 건물을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원래 그 함흥교화소가 함흥 형무소가 북한에 이제 소위 그 김일성을 줄기로 하는 한길 빨치산에 네, 네. 거기서 네. 그 한길 투사들이 잡혀가서 처용당한 그 감옥으로 유명하잖아. 그것이죠. 뭐 네. 리재순 동지, 이재순, 박달 갑산파 동지, 이재순. 네, 박달 동지, 박달 동지 네, 다 죽었습니다. 권영복이 뭐 그다음에 김일성의 삼촌이라고 하는 김형건도 네, 맞아. 함흥 형무소에서 죽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때는 진짜 독립운동가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많았거든. 정치범에 가까운. 네, 원래부터 그 악명 높은 교화소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 악명이 높아요. 거기. 그 일제를 무너진 다음에 그 형무소를 그냥 그대로 쓴다는 것도 네. 악의적인 거예요. 네, 건물 자체를 다 그대로 쓰고 있어요. 지금 함흥교화소로 간판을 바꾸고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함흥교화소에서 몇 년간 복역한 우리 박서연님한테 내가 질문을 좀 드리겠다고. 네. 첫째, 교화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기본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네, 제가 여기 와서 그 많은 분들이 그 교화소 생활을 했다느니 뭐 교화소에 갔다 왔다느니 하면서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분들은 또 자기 그 재수 생활을 자기 나름의 그런 생활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형무소에 교화소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거기 그 리용자라는 데 이렇게 배속이 돼서 리용자? 네, 네. 그 리용자라는 게 뭔가 하면은 그 보안원들이 그 죄수들 속에서 이게 리용해서 쓴다는 이렇게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보안원들이 그 죄수를 다 다룰 수가 없지 않아요. 다 다룰 수 죄수들 없어요. 중에서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죄수들을 다루는 거죠. 보안원 지시를 받고 그 사람들이 다루는 거죠. 그러면 그 전체 평균적으로 함흥교화소에는 보통 죄수들을 몇 명씩 수용하고 있는가? 그 한 해 제가 그때 그 통계를 봤는데 거기서 5,000명이에요. 5,000명. 한 해 평균 5,000명이에요. 한 해? 네. 그렇게 형무소가 크다고요. 진짜 크네. 여자들은 거기 한 30%를 차지해요. 거기 가면은 무기수 병동이 따로 있고 장기수들이 또 장기수 감옥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또 가면 단기수라는 게 단기수. 또 네, 거기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은 그 교화소장이 있고 교화소장의 밑에는 또 정치부장이 있어요. 정치부장이 또 있지. 그건 당일권이거든요. 그다음 또 그 밑에 가면은 교화과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럼 또 생산과라는 것도 또 따로 생산과. 네, 완전 기업소지요. 그러니까 보안원들로 그렇게 꾸려졌다고 하면은 또 그 죄인들 속에서는 또 종합계산공이 있고 종합계산공. 네, 그게 제일 큰 형님이거든요. 생산, 노력, 취장 뭐 이걸 총관리하는 취장이 뭔가? 취장이라는 거 밥을 해주는데 취사에 관한 네, 것. 네. 이걸 총 관리하는 게 종합계산공인데 종합계산공은
제수들 속에서 선전을. 그렇죠. 종합계산공도 제수들 속에서 나오고. 가고 반장, 거기 또 무슨 면회만 시키는 또 면회반장이라는 게 면회반장도 또 제수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복도를 또 지키는 이런 거로 서브 하거든요. 서브? 네, 서부가 청서부인데 어. 사실은 그 사람들이 거기를 그 호동을 관리를 하면서 복도 그 죄인들의 뭐 어떤 생활을 다 감시를 해서 이렇게 보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하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제수들한테 집행시키는 게 이 사람들이지. 근데 내가 1960년대 대학 가기 전까지 평양시 용성구역 용성중학교에서 내가 학교를 다녔던데 네. 그때 우리 그 용성구역에 무슨 공사가 있었는지 회색 옷 입은 죄수들이 계속 나와서 공사했거든. 공사 끝나고 갈 때는 노래 부르며 행진하며 가는데 그 죄수들 똑같은 죄수복을 입은 반장이 여기다 네, 표시 있어요. 표시 같은 게 있더라고. 뭐 이렇게. 그거는 반장일 때는 두 줄이고, 네, 그다음에 거기 또 조작이 있어요. 반장 밑에 또 조작이 있어요. 그때는 그 사람이 또 한 줄, 한 줄. 네, 또 분조장에는 또 이렇게 내렸다 또 한 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건 다 까만색으로 하더라고. 그거는 검정색을 해요. 근데 그대가 함흥 교화소에 있을 때 이런 징표 같은 걸 공급해 주든가. 공급하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요. 네가 오늘 정확히 성공이다 하면은 검은 줄이 두 줄이 있고 그 가운데 이렇게 표시가 있고 그걸 계속 여기다 달고 다녀야 돼요. 아, 이게 독일식도 아니고 북한식도 아니고 어디서 막 가져왔을까? 보면은 막 으스래요. 그래서 이거 내가 만약 저거 정확히 성공이다 하면은 그 다음날 그걸 바로 달고 나와야 돼요. 제수들 속에서는 위신이 있겠네. 제일 위신이죠. 거기서. 우리 박서연 씨는 그 살벌한 함흥 교도소에서 종합 계산공을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똑똑했으면 그까지 이렇게 추대되니 뽑니? 뽑았죠. 어, 뽑아요. 보안원들이 거기 들어갈 때는 제명,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상 상태, 그 사람들이 가족 상태 이걸 다 보고 선출을 하는 거. 그리고 15년 형기 장기수들은 절대로 그걸 못 해요. 거기에 그 선출되는 게 엄청 복잡해요. 우선 내가 거기에 들어갈 때 당시부터 그 사람들 저희 문구를 다 봐요. 서류를 다 보는 거죠. 그걸 다 보고 거기서 그 서류만 봐서 좋은 사람이 있는가 보면 또 사람이 똑똑지 못하면 못 쓰는 거죠. 못 쓰지. 네. 그 다음부터 거기 가서 소장이 담아, 정치부장이 담아, 교화지도원이 담아, 담당지도원 담아를 하루에 한 50-60번씩 해요. 원래 제가 거기에 들어갈 때는 신입자 생활 40일이라는 게 있어요. 신입자 생활 네, 40일. 신입반이라는 게 딸려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교화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면 거기에 무슨 보안원의 임무, 재수의 임무 이런 게 있어요. 뭐 생활 준칙 뭐 이런 거 그걸 40일 동안 계속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일을 안 시키고. 네. 일을 안 시키고 딱 방에다 앉혀놓고. 신입 죄수들 못 하는 네네네. 그 생활 준칙이요, 보안원이 임무요, 보안원을 지켜야 될 레졸가 뭐 이런 게 많아요. 죄수가 보안원 걸 알아서는 뭘 하나? 그러니까 그 보안원 시키나? 그러니까 보안원이 지나갈 때는 죄수는 벽에 붙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을 시하는 거죠. 보안원을 대하는 자세한 입장을 그걸 배우겠구만. 배워주는 거죠. 네. 그걸 40일 동안은 연습을 시키고 거기에 들어가면 또 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5,000명이 있다나니까 국가에서 주는 거는 덜 없고 하니까 그 자체로 거기서 농사를 짓고 탄을 캐고 나무를 베서 화목을 대주고 그다음 또 거기서 외화벌이를 해서 이렇게 또 딜에다 하는데 죄수라는 건 아예 무공수지 않아요. 노동을 통해서 죄가를 실치라고 딱 그걸 되기 때문에 진볼과제라고 하거든요. 진볼. 네. 거기 들어간 이 시키는 걸 징벌과제라고 그렇죠. 하나? 사회는 노동생활이라 하지만 거기는 징벌과제라고 하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이거 구체적으로 하는 건 후에 더 디테일로 들어가고 그러면 교화소에 들어갈 때 처음 이제 형을 먹고 교화소에 들어갈 때 그 누가 데리고 가나?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잡혔을 때는 조사원이 붙고 조사원이 그 다 조사를 하면은 예심원이 붙지 않아요. 예심원. 네, 예심이 다 붙으면 재판소가 붙지 않아요. 재판소. 네, 재판소에서 형기를 받으면 다시 구루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개원들이 데리고 이렇게 그 자기 교화소를 가거든요. 지정된 교화소. 지정된 교화소를 데리고 가는데 그 보안원들 자체도 협작군이에요. 처음엔 우리는 교화소를 가본 사람이 없지 않아요. 없지. 네. 그러니까 보안원들이 말은 무조건 믿어요. 가족들도 믿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만약 교화소에 간다면 가족들 모든 마음이
가서 좀 허란 일을 시켰으면 제발 죽지 말고 살아서 나왔으면 그렇지. 이런 걸 막 일편단심으로 막 기원을 하는 거죠. 기원하고 네. 그 데리고 가는 보안원한테 네. 계속 빌고 고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안원들은 거기서 자기 행세를 하는 거죠. 저 시안정부에서 이관되는 사람은 시안정부에서 나가고 또 안전국에서 이관되는 사람은 또 안전부에서 나가고 또 보위부에서 나가는 것은 또 보위지원이 나가고 이렇게 하다 나니까 각자가 자기 권세를 쓰는 거죠. 근데 가는 재수는 자기가 어떤 운명에 처하겠다는 운명 앞길을 보지 못하고 전혀 가는 모르지. 네. 죽어서 나오겠는지 살아서 나오겠는지 이걸 모르고 가니까 무작정 그 사람한테 매달리는 그걸 오직 내가 이 사람들을 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교화소 문턱까지 들어가는 순간이 돼야 이 사람들이 명분을 제가 아는 거죠. 진짜 아무 영향도 필요도 없다는 거. 이 사람들이 갈 때는 내가 그 교화소에 이제 너 도착하면은 말을 좀 잘해줘서 이렇게 너를 좀 허란 자리다 여줄게. 이렇게 하면 이 집 가족들에서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다음부터. 네. 그렇지만은 일단 그 교화소까지 문 앞에까지 가면은 이 사람들도 그 거기 안에 들어도 못 가고 그저 가족과 소리를 줄 뿐이죠. 그러면 인계할 때 어떻게 인계하나? 참 그때 저는 정말 야 나는 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로구나. 나는 정말 짐승보다도 못하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가서 보니까 우리가 북한에서는 뭘 인계해 줄 때는 인계인수라는 이런 걸 해주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인계인수 해줄 때는 야 이게 몇 개를 인수한다, 몇 개를 한다 한데 짐승들은 영수증을 주지 않아요. 야 이거는 몇 마리인데 그거는 도사를 한다는 뜻에서 영수증을 영수해 주지 않아요. 제수도 결국 영수증을 인계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동물들 넘기는 동물들을 네, 인계할 그런 때 영수증을 내는 그런 거거든요. 식의 영수증을 준다 그거로구만. 그렇죠. 그럼 너희는 사람이 아니네. 그때부터 사람이 아니죠. 그때부터 사람이 아니고 우린 짐승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자들이 말하는 게 뭐란가 하면은 우리도 하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네 짐승 같은 년들을 짐승 같은 내 놈들을 계속 거기는 말이라는 게 고운 말이 없어요. 이 같나 저 같나 이 새끼 개새끼 새새끼 12세 새끼를 다 불러대는 거죠. 거기 가면은 이 머리도 쳐들지 못해. 저도 몰랐어요. 저는 사회안전원이가 거기 가서 같은 안전원을 하는가 했는데 교화국이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건 따로 있지. 네. 이미 그래서 성에 교화국이 따로 네, 있지. 교화국. 근데 그 사회안전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네,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자기네 같은 보안원인 줄만 알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고 우리가 직접 보안원들하고 대결을 해서 보니까 여기는 교화국이라는 게 따로 있구나. 그 교화국이라는 건 신문사도 다 있어요. 거기 가면 또 신문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름이 또 새출발이에요. 새출발이라는 신문을 하나 들고 나오면 굉장하겠다. 교화소에서. 네. 근데 그건 기호로 다룰걸? 기호를 다, 번호를 다 들어. 번호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제 수방에다 다 줘요. 그러니까 어느 교화소, 어느 몇 교화소, 어느 누기는 어떻게 분발을 해서 어떻게 일을 했다는 거. 저도 그 신문에 3번 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신입반이라는 데 데리고 가요. 신입반에 데려간다. 네, 거기 가서 신검을 해요. 신검이라는 게 그때 거기가 또 몸을 두재요. 또. 내 몸에다가 뭐 칼 같은 거 차고 들어오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거기서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물건을 가지고 돌아다녀. 그래서 일체 다 그 짐수색을 다 해서 신방이라는 데 가서 인계를 했어요. 그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가면은 거기가 한 방에 거기서 한 7, 80명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또 잘 맞춰야 되는 거야. 거기 앉아서 계속 한 40일, 50일 일자하면 겨울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봄날에 들어간 사람들은 바로 또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한 20일 내지 25일 하고는 바로 뽑아서 농장에 치고. 그 완전 무보수 노동이 아주 귀할 때니까. 네, 그렇죠. 그때부터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일손이 엄청 모자라죠. 근데 그 함흥교화소에는 여자 관리과가 3개가 있어요. 3개. 한 개 관리과에 한 1000명? 제가 그 성은이 교화소라는 데 가서 그때 거기 있을 때 그게 한 100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3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교화소가 또 동중리라는 데 또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수혜반이라는 게 본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함흥교화소 그렇죠. 자네. 그렇죠. 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종합계상공으로 뽑혔나? 그 저도 몰랐어요. 저는 거기에 들어가서 뭐 이 사람이 나오라 저 사람이 나오라 뭐 이렇게 하면 또 그때부터 얼굴도 못 쳐들으니까 그 보안원의 얼굴도 못 보는 거죠. 그렇지. 네.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죠. 야 아무개 나오라 하면 나가서래. 거기 또 규정이 있어요.
제수들이 처음부터 배워주는 규정이 있어요. 선생님, 아무게 몇 번 누구 이렇게 왔는데 만날 수 있습니까? 하고 문 앞에서 두 무릎을 꿇고 얼굴을 숙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제수는 땅바닥에 앉으라면 앉고 배속간에 앉으라면 앉고 똥이 있는데 앉으라면 사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라면 앉아야 돼요. 그때부터. 그럼 들어라 하면은 얼굴도 맞춰두고 나갈 때 그 앉아서 들어가면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때부터 세상을 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땅바닥 너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네. 이 하늘 아래서 머리 두고 살 수 없다. 이렇게 딱 돼 있어. 네. 그래서 너는 짐승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면 치는 대로 죽으면 죽은 대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때 야 너무 고달파서 이 사람이 불러서 가면 넌 집이 어디야? 아무개입니다. 이름 뭐야? 아무개입니다. 인물심사. 네, 인물심사라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 오래 있는 제수들은 또 알거든요. 그 오래 오는 제수라는 건 하루 이틀이 돼서 나오고 일주일에 내가 한 그런 건 없지. 이런 건 없고 몇 년씩 거기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되니까 최고 형기가 북한에서 15년이잖아요. 15년 후에 무기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기형 15년을 살면은 유기형이라는 게 15년을 살면 그 유기형에서 또 이렇게 감소라는 게 또 돼요. 생활을 잘해야만. 생활 잘하면 15년형에서 10년형으로 내려올 수 네네네, 있고. 그렇죠. 네, 너는 10년형인데 이동안 그동안 또 배려가 있어요. 이런. 땅과 수령의 네, 배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종합개성공이라는 게 처음에 들어가는 게 그 직업이라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걸 근데 너는 신방 때 들어갔나? 신방 때 들어갔죠. 신방에 종합개성공. 그렇죠. 아까 신방에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신방 기간에 저를 면접하고. 거죠. 네, 저를 뽑은 거죠. 네, 면접을 하고 거기서 계속 담화를 하고 그 종합개성공이라는 거는 몇 년에 한 번씩 선출되는 인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 농장 한개 농장 관리원장 대리를 하는 거죠. 관리원장, 통계원 이 대리를 다 하는 거죠. 어쨌든 농역에 관한 모든 건 농력, 생산, 그렇죠. 지출, 그 다음에 매기는 문제. 매기고 마지막에 수확하고 걷어넣고 뿌리고 심고 가꾸고 하는 일을 나의 지시에 의해서 오늘에 너 1교합하니까 거기 또 교합반마다 또 면적이 있어요. 한 교합반이 7, 80명, 100명 정도 있는데 는 10정보. 10정보. 네. 한 개 교합반에서 10정보씩 이렇게 다루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농사 짓는 작업 반이 알곡만 생산하는 반이 따로 있고 또 남새반이 또 따로 있고 남새만 가공하는 반이 따로 있고 축산반이라는 게 또 따로 있고 또 그걸 운영하자면 하목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또 하목반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제수들을 관리하자면 군의반이라는 게 또 있는데 거기서는 또 이렇게 치장대로 이렇게 또 변방이라는 것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거기 체계가 다 있어요. 체계는 다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 가면 또 군의도 있고. 군의. 그때부터 저는 보안원들이 지시만 딱 받아서 오늘의 어느 교합반이 무섭겠다 진짜. 와, 저는 1년 동안 매를 맞았어요. 그 일을 배우느라고. 농사를 재보지 못한 사람이 가서 농사를 재라니 농사의 땅이 강행이 밭이라고 보지 못했으니까. 농촌지원 안 나갔댔나? 농촌지원 저는 학교 때부터 이렇게 수제 학교 같은 데 다니다 나니까. 맞아. 그럴 수 계속 있겠다. 학과 경연 이런 데 하다 나니까 저는 농촌지원이라는 거 가보죠. 그리고 량강도 같은 거는 강행이 같은 거 안 심고 이렇게 감자 같은 거 심고. 맞아. 감자를 심지 않으면 둘쭉 따기 이런 거 가니까 강행이 심는 건 모르고 있었고. 그때부터 그 계산하는 법. 야, 저는 경공대로 그렇게 힘들게 못 다녀요. 경공업대학. 네, 그 완전 인간대학을 졸업했죠. 완전 저는. 근데 원래 북한에서는 그런다잖아. 함흥 교화소는 인간 대학이다. 최호동. 네. 거기를 나오는 우리 같은 사람은 아주 최호동생이라고 하죠. 네. 함흥 교화소를 필업하고 나온 죄수는 다시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너무 악독스럽게. 너무 악독스러워서. 혹시 재범자들이 있긴 있는데 다른 교화소에서 재범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근데 대체로 제가 거기서 6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함흥 교화소라고 하는 그 소위 인간대학에서 들어왔다가 나갔다 다시 함흥 교화소로 들어오는 건 드물다. 네, 소위 한 1% 정도는 돼요. 네, 그렇게 돼요.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